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서울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의 주제는 테마주 대장주가 바뀔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요일에 굉장히 강했던 애플카, 그리고 주말에 새롭게 떠오른 지옥 관련된 주,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실적주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3달 전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굉장한 수급이 들어왔고, 지난 한 달 동안은 게임주, 메타버스, 엔터주가 상당히 NFT란 재료와 함께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었죠.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조정으로 좀 들어갈 국면에 처해 있는데, 과연 그 다음 테마주 대장주는 어디가 될지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주말 공부 많이 하셨나요? 제가 어제도 콘텐츠를 좀 올려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주식 일기 2강이 진행된 날이었어 갖고 21분 중에서 한 10분 정도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지방에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뭐 CB 전환사채라든지 뭐 이런 무상증자 100% 200%에 따른 흐름들,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 토론방에 있는 분들, 주식 스터디 하는 분들 모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식 2기는 지금 22명 모집이 마감이 됐고요. 1월 반은 내일부터 미리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NFT 게임 소형주 메타버스 순환매 끝나간다. 메타버스 조정이 임박이 됐다라는 내용은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특히 NC소프트 게임주의 대장주인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간 날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제 대형주까지 순환매가 다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총 무거운 게 상승세를 가져왔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체 다 돌았다. 소형주 뭐 2천억, 3천억대, 그다음에 20조가 넘는 이런 대형주까지 상한가를 갈 정도면 이제 재료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메타버스,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그 재료가 끝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기간 조정은 당연히 필수적이죠. 뭐 아시다시피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5, 6월 달에 굉장한 시세를 줬지만 7, 8, 9, 10 동안 반토막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신고가를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까지는 어쩔 수 없는, 어느 주식이나 다 겪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뭐 신용융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던가 고점에 물려 있다면 상당히 그 기간을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고점에 이번 주에 들어오셨거나 지난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고점에 물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목요일, 금요일 계속 경고를 드렸었습니다.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특히나 제가 이제 이쪽 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현재는 강한 주가 더 간다. 그리고 소형주, 중형주가 강세고, 탑다운 투자법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최근에는 테마주보다는 실적주의 재료가 붙은 것들이 더 강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많아요. 이 말씀도 드렸었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식 토론방에 있는 분들이 수익은,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주, 그다음에 메타버스, 소형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끝나간다. 왜냐하면 제가 다날이라든지 서울옥션이라든지 다 2달 반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주식 토론방에 계셨던 분들, 또는 그 당시에 구독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때쯤에 매수를 하거나 최소한 한 달 전에 매수를 해서 20, 30% 수익을 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구독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뭐 늦게 사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너무 고점 아닌가 고민을 하다가 남들 다 수익을 내니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매수를 하셨다면 거의 보합세이거나 또는 한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 그 마이너스 손실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재료들이 NFT나 메타버스 같이 강력한 재료들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조정은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할 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이거를 특히나 금요일에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금요일 새벽 방송에 조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바로 게임이 이렇게 조정을 겪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상승할 것을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지스타에서 공성전이라는 새로운 그 롤모델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나머지 메타버스, 덱스터는 제가 목요일에 주식 토론방에 폭락할 것을 조금 경고를 했었죠.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거의 25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2달 사이에 한 반토막이 사실은 나도 할 말이 없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8%가 하락을 했고, 다만 지옥이라는 또 다른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는 상당히 저항이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 주식 토론방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뭐 2주 전, 3주 전에 사셨기 때문에 많은 수익권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도 제가 큐브 엔터만 사실 이 중에서 좀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었고, 디어유, 큐브 엔터, 그러니까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 다 좋긴 한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에도 큐브 엔터를 또 장중에 사서 막판에 매도를 하는, 그래서 한 5% 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큐브 엔터나 뭐 디어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앞으로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1조 뭐 디어유 같은 경우는 1조가 좀 넘고 큐벤턴 여전히 3천억대죠. 그래서 1조 미만의 소형 엔터주, 소형 게임주들을 주목하실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 달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전히 강한 섹터에서 강한 놈이 더 가는 장이다. 그리고 소형주, 그러니까 뭐 7천억대 미만이 되겠죠. 중형주, 7천억대에서 약 한 6조까지인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중형주는 보통 한 2, 3조까지를 보고 있고요. 탑다운 투자법으로 강세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일단 일반적인 테마주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있으면서 재료까지 붙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 미국 방문, 그리고 미국 출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증설, 이런 것들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재료가 붙은 것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뒷부분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 가지 뉴스를 제가 가져왔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당연히 지난 금요일을 뜨겁게 달구었던 건 애플카죠. 애플카기 때문에 LG전자,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LG이노텍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LG이노텍은 사실 시총이 그렇게 무거운 주식 6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 사이에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LG전자도 오랜만에 8%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애플카가 이제 개발 속도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좀 더 구체화된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마그나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또 움직였고, 자율주행 관련된 코스닥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두 종목이나 심지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라닉스 그리고 인포뱅크가 자율주행 그리고 애플카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뭐 뒷부분 아랫단에도 최근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였던 KEC라든지, 뭐 뒷부분에 뭐 9위 이하에도 한 4종목 정도가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뒷부분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죠. 이제 금요일날 오픈을 했었고, 그래서 금요일날 사실 5시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6시까지가 장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을 보고서. 그래서 그때 뭐 시혜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토요일, 일요일에 플렉스 컨트롤인가요? 플렉스 페트롤인가요? 거기 그 넷플릭스 순위를 보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저도 몇 번 소개해드렸었죠. 거기에서 이제 1위를, 전 세계 1위를 다시 한번 차지함으로써 이제 오징어 게임이 2위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여기가 1위를 차지했는데, 어쨌든 개봉 하루 만에 1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주식 토론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1위를 한 거고, 추석 연휴 기간이 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뉴스화가 됐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옥이란 건 언제 개봉하기로, 마이네임과 똑같죠. 마이네임도 언제 개봉이라고 돼 있었던 것처럼 이미 어떻게 보면 세력의 작업들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장초에 갭상승 띄우고 나서 급락 한번 시키고서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었던 1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네임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2위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흐름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1위 했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오징어 게임처럼 최초로 1위 한 거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K한류가 돌면서 1위 한 거하고는 뭐 본질적으로 좀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주가 흐름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씨가 지금 현재 백악관 방문한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 결국엔 이번 주에 미국 반도체 공장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내내 우리가 사실은 게임주와 엔터주 쪽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에 이미 반도체가 15% 정도 올랐어요.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테스나,
뭐 PSK 뭐 이런 것들이 다 강한 흐름을 보여서 유니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실적주들은 또다시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실적주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터리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승 종목 한 종목을 제 방송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식으로 유출을 해나가고 어떤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해나가는지, 제가 금요일에도 상한가 종목을 미리 새벽 방송으로 맞추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그 종목이 저는 FSN인데 뭐 월요일에도 사실은 갭상한가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강한 흐름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뭐 어쨌든 뭐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여러 종목이 있긴 한데 제가 뭐 지금 일요일 방송을 제가 좀 간단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일이 차트를 다 배워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인포뱅크가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도 있으면서 차트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이제 구름대도 뚫은 상태고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강했었던 KC. 다만 KC 같은 거 유보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뭐 오래 보유할 종목은 아니에요. 오래 보유 매출은 물론 잘 나오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고 유보율이 낮은 편이라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전자홀딩스는 그 KC의 모회사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랫단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모트렉스 정도가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뭐 나머지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하여튼 이 정도를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LG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카 이슈가 있었을 때 상한가도 하고 급등을 했었지만 다시 소강이 됐고, MC사업부 매각 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소각을 했고, 마그나 JC 그러니까 조인트벤처 설립 때 다시 상승을 했다 하락했고, 이번에 상승 한번 했었죠. 9월 달에. 그때도 보시면은 애플카 이슈가 있었을 때 상승을 했지만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단기 이슈로 애플카가 그칠지, 지난 9월 10월에는 약 이틀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금요일에 또 월요일에 주말이 꼈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의가 필요하고, 다만 흐름이 이어진다면 애플카에 대한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한다면 강세 섹터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를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IOK이고요. IOK는 일단 시총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뭐 괜찮은 흐름,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떻게 보면은 버킷 스튜디오와 비슷한 상황이죠. 버킷 스튜디오가 이정재 소속사의 지분을 가진 곳에 투자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주연인 김현주 배우의 그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제이 콘텐트리는 워낙 그 지옥을 제작한 스튜디오의 모회사기 때문에 사실 관련성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쉬운 점은 일단 시총이 1조가 넘었고요. 시총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1조가 넘었고, 이거 말고도 어쨌든 그동안의 상승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윗부분 저항에 좀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갭상승으로 시작한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뭐 아무래도 급등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뭐 적정한 수준에서 뭐 횡보를 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이 콘텐트리도 관련주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고,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초록뱀 미디어도 괜찮아요. 초록뱀 미디어도 차트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최근에 기간 수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덱스터는 저희 모임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덱스터는 너무 많이 올렸죠. 250%가 올랐어요. 250%.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 빠졌다고 해도 워낙 많이 올라서 또 20% 위에 지금 최고점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이고 여기 마이네임 관련된 주인데, 그나마 이 중에서는 버킷 스튜디오와 쇼박스가 제일 흐름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 실적주 중에서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아까 보니까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 보면은 뭐 DB하이텍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가장 증설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좀 시세가 많이 나왔죠. 좀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약 20% 정도 이번 주에 상승을 했고, 그 다음으로 볼만한 거는 이제 TCK, 유니셈, 테스나, 솔브레인까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TCK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끼를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고, 이번에도 VI도 뭐 작동이 되고 상당히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설 이슈가 있었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개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이렇게 솔브레이처럼 주당 가격이 좀 24만 원 이렇게 높은 거보다는 뭐 유니셈이나 테슬라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싼 것들을 주식을 좀 더 좋아한다. 왜냐면 지금은 시장은 개미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차트 한두 개 정도만 좀 보시면은 제가 덱스터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차트 자체는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이제 보시면은 월봉 자체가 보시면은 월봉이 거의 한 110% 정도, 이번 달에만 110% 가까이 상승했고요. 지난달에도 약 76%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합쳐보면은 약 140%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윗공간에 지금 매물대가 21%나 있죠. 53,000원. 그래서 53,000원까지는 가기는 전 힘들다고 보는데, 가더라도 그 근처에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장점이고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어쨌든 현재 다른 이게 뭐냐면 최초로 발생한 재료라면 당연히 괜찮지만 이미 두 달 내내 상승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재료 소멸 직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옥이 1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저는 이런 건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예전과 오징어 게임주가 1위 할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포뱅크 보시는 것처럼 뭐 월봉으로 봐도 괜찮은 흐름이죠. 괜찮은 흐름이고, 일봉으로 체크해 보시면은 현재 이제 구름대는 뚫은 상태고, 지금 21선 위에 이번에 어쨌든 상한가 전에도 올라선 상태였죠. 올라선 상태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도 괜찮더라고요.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시총 1,100억이었고요. 재무제표 보면은 그래도 매출액이 한 1,100억, 그러니까 시총과 좀 비슷한 규모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순이익도 어쨌든 적자는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기업들은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또 제가 좋게 보는 건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1200%.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중에서는 흐름도 좋고 인포뱅크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KC나 그다음에 모트렉스 정도, 505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실적 자체는 좋지 않지만 뭐 상승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K가 그나마 차트가 괜찮죠. 보시는 것처럼 횡보도 오랜 기간 했었고 충분히 조정을 했고, 중간중간에 또 매집도 충분히 있어줬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기관 수급 이번에 많이 들어왔고, 어쨌든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장점은 시총이 작다는 거죠. 1조 원대고, 그리고 뭐 초록뱀 미디어나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것들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보시면은 그래도 또 이날도 한번 눌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하기는 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월봉으로 봐도 최근에 상승세가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2% 적정한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고점 매물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당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TCK라든지 뭐 유니셈, 테스나, 솔브레인 다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TCK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선을 돌파를 했죠. 보시는 것처럼 20선을 돌파를 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월봉으로 상으로도 20선 돌파, 그리고 일봉으로도 강하게 2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수급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량도 횡보하다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삼성전자 파운드리 증설 이슈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 개 섹터, 오징어 지옥 관련된 주,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애플카 이슈가 월요일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도 게임주나 엔터주나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폭락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뭐 하루에도 막 10%씩 오른 날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은 조금은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옮겨가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섹터 전체가 다 빨간색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중에서 한 두세 종목 정도만 강하고 나머지는 조정 또는 2, 3%씩 빠지는 약간 이런 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내용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고요. 주식 토론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오늘 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아침에 뭐 경매 강의도 주최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피곤해서 사실 새벽 방송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하게 되면 그냥 아침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기다리시는 않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좋은 장, 그리고 좋은 수익 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